66번 문제입니다.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종류가 아닙니다. 법규에서 말하는 고압가스 제조 허가다. 그래서 제조 허가의 종류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이제 첫 번째로는 고압가스 특정 제조. 두 번째로는 고압가스 일반 제조. 세 번째로는 고압가스 충전. 충전 허가로 나오죠. 충전 사업소. 네 번째로는 이제 냉동인데요. 냉동기를 제조하는 냉동 제조.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네 가지로 나누고요. 등 이렇게 돼 있고 특정 제조와 일반 제조는 말 그대로 제조예요. 그냥 제조이고 이 범위에 따라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특정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앞번 65번 문제에 풀었었죠. 그 이제 사업의 범위로 해서 특정한 아주 이제 범위가 큰 것은 특정. 그 이외에는 일반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는 아니고 제조된 가스를 충전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일반 고압가스가 아니라 별도로 냉동기만 따로 이렇게 띄어서 냉동 제조 시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네 종류로 크게 테두리를 나눌 수가 있다. 67번 특정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넷 제조 설비가 아닌 것. 실린더 캐비넷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용기 보관함이라든지 이렇게 보관함을 캐비넷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실린더 캐비넷을 제조할 때 필요한 설비, 공장의 설비가 무엇이 갖춰져야 되는가? 첫째는 가공하는 거. 왜냐면 이제 강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공을 해야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용접하는 거. 부은 부분 용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접한 그 부은 부품을 조립을 해야 돼요. 캐비넷을 조립을 해야겠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 세척하는 설비.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는 기구 그랬는데요. 이제 그 밖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도장을 한다든지. 겉에 이제 녹 방지를 위해서 부식 방지를 도장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쭉 해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철판을 이렇게 구부린다든지 이게 가공을 하는 설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을 용접들을 해야겠죠. 용접. 그리고 완제품은 이 케이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을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알겠죠? 캐비넷이라면 열고 닫고 개폐하는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립을 해야 될 것이고요. 탱크처럼 밀폐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용접을 해서 떼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립 형태로 된다. 그리고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장을 한다. 이제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은 판넬 설비라고 하는 게 판넬은 그냥 판이라는 건데 이게 아니고 가공하는 설비가 필요하겠죠. 제휴 설비가 아닌 것. 3번 판넬 설비가 되겠습니다. 68번 다음 중 고압가스 처리하는 설비로 볼 수 없는 것. 저장 탱크에 부속이 되어 있는 달려있는 펌프, 저장 탱크에 부속이 되어 있는 압축기, 저장 탱크에 부속이 되어 있는 기화장치. 자, 이게 처리한다라는 것은 이충전, 가스를 넣고 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장치입니다. 대체적으로 처리 설비란 압축이나 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에 고압가스 제조에 충전에 필요한 설비라든지 또는 탱크에 달려있는 펌프, 압축기, 기화장치 등을 말한다. 이랬어요. 액화나 압축, 기화 이런 것에 필요한 장치입니다. 안전밸브는 처리 설비가 아니죠. 압력이 초과해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품이죠. 처리 설비가 아니고요. 6번 다음 중 일체형 냉동기로 볼 수 없는 것. 일체형 냉동기라는 것은 냉동 설비를 사용할 때 스톱밸브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필요가 없는 것. 완전히 세트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일체형 냉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조작이 필요가 없는 거. 네? 알겠죠? 네. 자, 4번 냉매 설비나 압축용 원동기. 압축용 원동기가 뭐냐면 압축기예요. 이게 이제 컴프레셔가 하나의 프레임 위에 일체형으로 조립된 거.
4번 냉동 설비를 사용할 때 스톱 밸브 조작이 필요한 거예요. 즉 사람이 수동으로 스톱 밸브로 조작을 해야 돼. 이 일체행이 아니에요. 이건 알겠죠? 2번은 범위가 아니죠. 3번, 4번은 뭐 공조용 패키지 에어컨. 패키지용 에어컨은 아예 그냥 세팅이 되어서 나오죠. 전부 다 패키지용으로 딱 갖춰져서. 그 다음에 70번. 고압가스 인 허가 및 검사 기준이 되는 처리 능력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온도나 압력. 처리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처리 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거, 처리 능력이 뭐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거 이렇게 해서 특정 설비를 허가를 낼 때 이렇게 처리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처리 능력을 산정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온도나 압력은 뭐냐면은 온도는 0도씨, 압력은 게이지 압력으로 0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처리하는 가스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1번 처리 능력이라 하면 처리 설비 또는 감압 설비에 의해서 며칠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양을 말하냐. 보통 처리 능력 그러면은 얼마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을 말하냐. 하루,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65번 문제 보면 특정 제조 허가의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저장 능력 이제 이렇게 100톤 이상인 거 나오고요. 석유화학 공업시에서 가스 제조하는데 처리 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거. 여기 처리 능력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루예요, 하루. 하루에 처리하는 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런 거래요. 기준이 하루라는 거죠. 자, 72번 똑같은 문제예요. 처리 능력이라 하면은 며칠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량을 말하는가? 뭐예요? 하루. 자, 그래서 70번부터 보겠습니다. 70번부터 72번까지죠. 여기는 나오는 처리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0도씨 0 뭐라고? 파스칼 기준으로 해서 며칠간 처리한다? 1일 처리하는, 알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묶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스를 보통 이제 사업 허가를 낼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처리 능력 얼마 이상 이렇게 단서가 붙을 때 그 처리 능력에 대한 법적인 용어의 뜻이에요. 용어입니다. 지금 이 편들이 계속 가스 법규에 관련된 용어죠. 용어. 네, 그렇죠. 지금 75번까지 나와 있는 가스 법에 관련된 용어. 요것은 이거다, 이런 뜻으로만 쓰인다라고 정해놓은 것,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그걸 정의라고 해요. 법에서 그냥 뜻을 정했어. 뜻, 의자, 정할자, 뜻을 정해놨어. 그 이외의 뜻으로는 쓰지 않는다. 다른 뜻으로 쓰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국어사전에서 쓰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사용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73번 내압시험 압력이나 기밀시험 압력 기준이 되는 압력으로 사용 상태에서 해당 설비의 각 부에 작용하는 최고 사용 압력을 의미하는 것. 각 부분에 설비나 이런 것에 작용하는 최고의 사용 압력을 의미하는 말이 있어요. 내압시험은 뭐뭇의 몇 배, 뭐뭇의 몇 배, 기밀시험은 뭐뭇의 1.1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게 뭐예요? 상용 압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겠죠? 네, 상용 압력. 내압시험이나 기밀시험 압력이 기준이 된 압력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최고 사용 압력을 상용 압력이라고 한다. 이게 가스에서는 주로 쓰는 말을 뭐라고 쓰냐? 상용 압력이라고 써요. 보일러에서는 상용 압력이라고 잘 안 쓰죠. 최고 사용 압력 이 말만 쓰죠. 그죠? 근데 가스에서는 뭐야? 상용 압력. 말을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는 거예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일러 자격증에서는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적용을 받는 자격증이고, 이 가스는 뭐예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격증이에요.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사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국어사전은 최고 사용 압력, 그럼 무조건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이렇게 뜻이 되어 있겠지만 자격증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니까 뜻이 다르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 기술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법이 연관되어 있으면 꼭 법에서 정한 말로만 써야 돼요. 알겠죠? 가스 공부할 때는
각 설비에 각 부분에 작용이 되는 최고로 사용하는 압력을 뭐라고 그런다고? 용어를 상용 압력이라고 그런다. 알겠죠? 상용 압력. 74번.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해서 냉동하기 위한 기기로서 냉동 능력 산정 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냉동 능력 몇 톤 이상인 것을 보통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 냉동기 그러면요 봅시다. 여러분이 자격증, 냉동 자격증 공부할 때는 냉동기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에어컨도 냉동기의 범위에 들어가요. 냉장고도 냉동기의 범위에 들어가요. 왜? 그거 이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열을 제거하면 뜨거운 데 있는 열을 제거해서 차갑게 만들 수 있는 것이면 다 냉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걸 기계적으로 하면 다 냉동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고압가스 법에 적용을 받는 냉동기라 하면은 도대체 냉동 능력이 얼마 이상인 것을 냉동기로 쳐줄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것도 정해진 거예요. 여기 보면 냉동 능력 몇 톤? 3톤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네. 몇 톤 이상? 3톤 이상. 법에서 말하는 냉동기예요. 알았죠? 네, 고업법, 뭐 대법원, 고등법은 이 말 아니에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고법에서 말하는 냉동기란 뭐라고요? 몇 톤 이상? 3톤. 냉동 능력 몇 톤? 3톤. 3RT 이상이요. 냉동 능력 3RT 이상을 냉동기로 쳐준다. 왜 이걸 이제 찾고 있냐면은 법에서 어떤 냉동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라 또는 무엇을 허가를 얻어라 이럴 때 법에 저촉을 받는 용량을 말해요.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럼 그 이하는 그 미만은 저촉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법에서 굳이 용량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이유는 법에 적용을 받는다. 법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고법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냉동기라 하면 냉동기는 몇 RT? 3RT. 3냉동톤 이상인 걸 말합니다. 이 3자가 자꾸 등장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저장 탱크란 몇 톤 이상? 3톤. 네, 그렇죠. 3톤 이상인 거예요. 요 3톤 미만이면 소형 저장 탱크라고 그래서 문제는 소형 탱크 저장이 아니고 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3톤 미만도 적용을 받아요. 3톤 이상만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세부적으로 나와도 심지어는 20에서 125리터 사이에 들어있는 뭣도 받아요? 용기도 받아요. 그쵸? 그러면 용기만 받느냐? 아니에요. 납부침 용기라고 그래서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죠? 부탄가스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고압가스법에 적용을 받아요. 응? 부탄가스통 일회용 부탄가스통이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 어디냐? 우리나라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 시장의 약 80%, 전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탄가스통의 약 80% 정도를 석권한 것이 우리나라 부탄가스통. 불에다 던져도 안 터진다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요즘 안전장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뭐 가전제품, 뭐 TV, 그다음에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한 75% 정도, 75% 정도 지금 석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무조건 전 지구상의 전 지구인들이 쓰는 제품 중에 과반수 이상, 이건 보통 놀라운 일 아닌데 그런 제품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코리아 넘버원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들어있는 거죠. 근데 냉동기는요, 3톤, 3RT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법적인 저촉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집에 보면은 소형 뭐 이렇게 놓고 뭐 고치고 뭐 이러는 거 고압가스법에 굳이 적용을 받지 않고 동네에서도 보면은 깔짝깔짝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더라도 원리는 알아야죠.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이야지 사쿠라를 보면 안 되죠. 자, 75번 문제. 고압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 안전관리원이 몇 명이 선임이 해야 되는가? 그런데 2명 이상입니다. 특정 제조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총괄자가 1명, 총괄자, 부총괄자가 1명, 그리고 책임자가 1명. 총괄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사장님이에요. 부총괄자는 뭐예요? 사장님이 아니면 이제 부사장님. 없으면은 뭐 이사님이나 전무이사님, 상무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장님이나 이렇게 해야겠죠. 안전관리 책임자는 이제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요 두 종류는요 자격증 소지자예요.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는 무조건 가스 산업기사 이상의 소지자. 기능사로서 경력 몇 년이 아니고 가스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알았죠? 그래서 가스기사나 가스 산업기사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러면 나중에 기능사 취득한 후에도 경력 1년 있으면 산업기사를 곧바로 돼요. 보셔서 등급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나 관리 부분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어때요? 직위가 올라갈 수 있는 법적으로 이렇게 아예 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래요. 네, 에너지 자격증도 그렇고 냉동도 그렇고요. 자격증 등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등급 자체가 올라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관리 부분은 그래요. 이번에 뭐 펜션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 부분이 좀 많이 강화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화력발전소에 하청 재하청에서 이렇게 안전사고 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법안에 상임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아마 뭐 내년 중에는 그게 곧바로 돼서 시행이 될 것도 같고요. 하청을 하더라도 원청에서 전부 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전관리 부분이 무지하게 강화되는 거예요. 안전관리 요원 자체가. 그래서 자격증 소유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모든 파트의 안전관리 부분이 아무튼간에 많이 강화될 그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원래 이런 관리 파트가 사실 강화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좀 어설픈 것이 많았는데 유럽에 비하면은 세발의 피잖아요, 그죠? 세발의 피. 자, 그래서 책임자는 산업기사,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은 뭐냐 하면은 이제 기능사 또는 뭐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천안에서 가스 안전교육원에서 이수한 교수, 교육이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6번. 이 단원부터는 저장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저장 능력입니다. 전부 다 94번까지 전부 다 저장 능력만 계산하고 있다. 저장 능력. 지금 단원별로 주제별로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요. 저장 능력은 이처럼 문제가 많이 나왔다. 76번부터 94번이니까 거의 20문제 정도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같은 문제는 생략을 하고 다른 지문으로 쓰여진 것만 이렇게 추려놨는데 약 20여 개 정도의 유형이 있다. 그 말은 엄청 많이 나와 있다. 10년간 문제를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1년에 2번씩은 유형이 약간 지문이 바뀌면서 나오는데 이 말은 1년에 4번 시험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4번 중에서 3번 이상은 나온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회 등장합니다. CBT 시험에서는 무조건 저장 능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6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저장 능력 상당 기준의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음 압축가스와 액화가스 저장 능력 탱크 능력 저장 탱크 능력 산정식은 동일하다. 틀렸어요. 압축가스하고 액화가스는 산정하는 방식이 틀려요. 압축은 기체죠. 기체죠. 예. 기체를 컴프레셔로 넣는 거예요. 액화는 뭐예요? 액체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액체하고 기체하고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나번 저장 능력을 합산할 때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2방리터로 한다. 이게 저장 액화하고 압축하고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다음 저장 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저장 능력을 합산합니다. 이게 이렇게 저장 탱크가 있는데 중간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탱크가. 그러면 요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해서 합산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3번. 4번. 액화가스 용기의 저장 능력 산정식은 W는 0.9dV2이다. 그랬는데요. 액화가스 용기 저장이 아니고 저장 탱크의 산정식이 0.9dV예요. 그러니까 액화는 저장 탱크가 다르고요. 용기가 달라요. 저장 탱크는 액화가스의 충전량이 액화가스의 충전량이 저장 탱크 산정할 때는 0.9dV 이 식으로 씁니다. 그 V는 뭐냐면은 탱크의 내용적 그 속의 안쪽에 그리고 0.9로 곱한 이유는 탱크에 얼마만 충전해요? 90%만 충전하게 돼 있어요. 90%만 10%는 비워놔야 돼요. 10%를 안전 공간이라고 해서 액체를 100% 이렇게 다 채워놔버리면 조금만 햇빛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막 격렬하게 막 이렇게 기체로 돼가지고 그 자체가 압력 높게 되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0.9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0.9. 그 다음에 이제 D는 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것을 곱하기 비중을 곱하면 비중량을 곱하면 어때요? 중량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액체의 비중인데 액비중이죠. 액체의 비중. 그러면은 전체 중량으로 바뀝니다. 근데 용기는 그렇게 계산은 않고요. 용기는 그냥 V 나누기 C 그렇게 해요. V 나누기 C. 그래서 이 V는 용기의 최적이고요. 용기의 내용적, 용기의 속부분. C는 그냥 용기마다 정해진, 가스마다 정해진 가스의 충전 상수라고 해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주어집니다. 충전 상수를 그냥 바로 나누면은 계산이 됩니다. 이 칠판을 주목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전혀 주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6분 정도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해답을 알려주는데도 관심이 없다? 지금 손에 쥐어주려고 그러는데도 관심이 없다. 이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자격증 밖에 나가서 이거 따려고 해봐요. 개인이 혼자 돈 내서 배우려고 해봐봐. 돈 100만 원 들여서 딸 것 같아요? 못 답니다. 시간 투자해야지. 혼자 공부를 오래 걸리지. 길을 알려주는데도 안 한다? 손에다 쥐어주는데 발로 차는다? 아,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77번 보겠습니다. 액화가스 저장 능력 산정할 때 액화가스 저장 탱크를 저장하는 능력을 구하는 식 0.9dV라고 했죠? 네. 몇 번이 답이겠어요? 당연히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다른 것들은 막 이것저것 식 써놨는데 막 다른 거 눈여겨보면 안 돼. 0.9dV입니다. 78번 문제. 이게 76부터 94번까지 문제예요. 지금 충전하는 문제입니다. 저장하는 거, 양을 구하는 거. 78번 문제. 고압가스 산정, 저장 능력 산정할 때 액화가스 용기예요. 용기. 그리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산정이 있습니다. 액화가스 비중은 D는 액화가스 비중, V2는 그 다음에 내용이죠. C는 가스 종류에 따른 정수이다. 그랬죠? 근데 용기가 들어갔어요. 용기니까 뭐예요? 체력 나누기 충전 그리고 용기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탱크 로리도 포함돼요. 탱크 로리. 네? 움직이는 거, 돌아다니는 거. 저장 탱크는 뭐예요?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네. 고정되어 있는 안 움직이는 거. 지상에 지하에 고정된 것은 0.9dV고요. 탱크 로리도 용기하고 똑같이 계산해요. 전체 내용적 속의 체력 나누기 충전상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V2 나누기 C. 근데 C2로 써준 거 4번은 뭐예요? C 제곱이라고 써있는데 C 제곱은 아니에요. 예. C 제곱은 아니에요. 그냥 충격산수 C로 나눈다. 그 다음 79번 내부 용적이 25,000리터인 액화산소 저장 탱크는 저장 능력이 얼마냐? 비중은 1.14이다. 그랬는데요. 그냥 저장 탱크로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예. 저장 탱크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0.9dV 그래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79번은 내용적 기호 쓰면 V 이것이 몇 리터? 25,000리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비중은 얼마? 1.14. 이게 이제 기호가 비중이 D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얼마예요? 충전량은 0.9 D 이게겠죠? 0.9 곱하기 1.14 곱하기 25,000 이렇게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돼요. 네. 저장 탱크라고 했잖아요. 79번은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장 탱크라고 했어요. 저장 탱크는 0.9dV죠? 식 두 가지밖에 없어요. 0.9dV. 계산하면 25650m 킬로그램을 충전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 액화 소유가스 저장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고자 한다. 내용적이 15입방미터인 탱크에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가스의 최대 용량이 몇 입방미터냐. 80번은 혼동하면 안 돼요. 80번은 탱크라든지 이 저장 탱크는 몇 프로 충전한다? 네? 90%만 충전이 가능해요. 10%는 비워놔야 된다. 10%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안전 공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끼워넣는 공간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탱크의 내용적이 얼마예요? 15입방미터니까 곱하기 얼마? 20%니까 0.9에서 거기까지만 충전이 되는 거죠. 계산기 들어오면은 13.5 입방미터의 공간에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나머지는 비워놔야 돼. 10%는 비워놓는 거죠. 1.5 입방미터의 윗 공간은 비워놓고 충전을 해야 된다. 자, 81번. 내 용적이 300리터인 용기에 액화 암모니아를 저장하려고 한다. 이 저장 설비의 저장 능력이 얼마인가? 81번 문제를 보면은 용기예요. 용기. 잘 보면 뭐 가스다, 암모니아다, LP다 필요 없어요. 저장하는 그릇이 탱크냐, 용기냐, 탱크롤이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탱크로 돼 있으면 0.9dV. 알았죠? 네. 용기나 탱크롤이 뭐예요? 그냥 용적 나누기 충전 상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적이 300리터래. 그러니까 얼마야? 300리터 나누기 충전 상수 얼마래요? 1.86으로 나와야죠. 그냥 300 나누기 1.86은 이런 소리죠. 이것도 그냥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아니 저 정도 그냥 한 번씩 보면 알겠다. 이게 출제확률이 100%라는 거죠. 이 저장에 대한 부분은. 이게 문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산기 뚜드는 얼마? 161kg. 161 나와요.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 저장으로 나오죠. 리터일 때는 킬로그램.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 이걸 갖다가 막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자, 82번. 액화 암모니아 50kg을 충전하기 위해서 용기 내용적이 몇 리터여야 되는가? 암모니아는 충전 정수가 C가 1.86이다. 그랬는데요. 요건 이제 미지수가 거꾸로 된 거죠. 그쵸? 어떻게 해요? 용적 나누기 충전 산수. 이렇게 구하는 데요. 요것이 얼마다? 해보니까 여기가 1.86이고 그 다음에 얼마 충전했다? 50kg를 충전했다. 이 V가 얼마냐 이런 소리의 내용들이. 그쵸? 그러니까 나누기 1.86 되어 있는 것을 이걸로 이항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죠. 곱하기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적은 50kg 곱하기 1.86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용적이 얼마 나와요? 계산기 써서 93 나와요. 93리터의 용기 크기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지금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항 정리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직접 그냥 충전량 킬로그램으로 구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어디까지 되어 있냐 하면은 94번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 있죠. 나중에는 이제 용기 개수를 구하라 하는 게 나오죠. 자 이제 복습하는 문제에서 83번 문제 보면은 내용적이 105리터예요. 액화 암모니아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이 몇 킬로그램 충전하냐? 충전 상수 C 값이 1.86이에요. 105 나누기 뭐예요? 용적 나누기 1.86 하는 거죠. 계산기 눌러서 푸는 거죠. 83번 문제이죠. 그러면 풀면 뭐가 나와요? 105 나누기 1.86은 56.45. 정확하게는 56.45kg. 그게 답이 되겠죠. 문제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충전에 대한 부분이 꼭 한 문제 주관식에서 나오는데 주관식에서 이런 문제 5점짜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용기가 필요한 용기가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할 것인가. 총 충전해야 되는 것이 총 몇 킬로그램의 액화가스가 있는데 용기 하나당 얼마씩밖에 충전을 못한다. 그러면 용기가 몇 개가 필요할 것이냐. 그런 걸 계산하라.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형태입니다. 형태. 예. 그럼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 그냥 쉽게 알아두면 어때요? 금방 알 수가 있죠. 기능사하고 산업기사하고 거창하게 무지하게 많은 범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기능사를 충실히 하면은 산업기사 문제 한 60% 가까이는 어때요? 정확하게 범위가 그대로 겹쳐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산업기사 공부할 때 아주 큰 밑거름이 됩니다. 알겠죠? 네. 84번 문제. 암모니아 200kg을 내용적이 50리터의 용기에 충전할 경우에 필요한 용기가 몇 개인가? 지금 거의 94번까지 계속 같은 유형, 비슷비슷한 유형입니다. 충전하는 충전 질량하고 필요한 용기 개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용기 한 개의 충전 질량이 이제 충전 질량 이거가 이제 W 웨이트 할 때 웨이트 그래서 W 이렇게 기호를 충전 질량 많이 쓰고요. 웨이트 뭐 옛날 이제 권투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레슬링 같은 경우 그거는 웨이트 몇 파운드 소개하잖아요. 근데 웨이트가 이제 질량 또는 몸무게 무게할 때는 이제 원래 웨이트고요.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웨이트가 질량이 아니죠. 질량은 이제 매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충전 질량은 이렇게 한 개에 충전하는 것은 용기 용적 나누기 상수죠. 지금 용적이 얼마짜리 50리터짜리죠. 나누기 충전 상수가 1.86이에요. 그러면 계산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26.88kg 을 충전할 수 있어요. 한 개. 용기 한 개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암모니아가 총 얼마예요? 200kg을 충전해야죠. 그쵸? 충전하려면 한 개에 용기 한 개 26.88kg만 충전이 되니까 나눠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kg 나누기 26.88 하면은 용기가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이 되는데요. 약 7.44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뒤에 숫자가 이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용기는 0.44개라고 하는 게 없어요. 0.44개. 이거 소수 밑으로 용기가 이렇게 반쯤 쪼개진 용기는 없죠. 네. 이게 요 0.44가 무조건 한 개가 별도로 필요해요. 알겠죠? 네. 한 개가 별도로 더 필요해요. 따라서 이 7.44개로 답을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올려서 답을 해요. 8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7개 하고 0.44개 용기 뽀개가지고 반쯤 이런 거 없어요.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용기 개수는 올려서 계산한다. 저게 에너지 자격증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방열기 쪽수 구할 때 반쪽짜리 이런 거 없잖아요. 한 쪽씩 그듯이 무조건 올려서 계산하는 것이 용기 이제 개수 구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제 8개.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 그다음 85번 문제. 저장 능력이 1톤인데 액화 염소 용기의 내용적이 얼마나 단 정수가 0.80이라고 했어요.
W 충전 질량이 내용적 나누기 C예요. 지금 충전 질량이 총 얼마냐면은 1톤이다 그랬어요. 1톤이니까 얼마죠? 1000kg이에요. 1000kg. 1000kg인데 용적이 얼마인지 나오지는 않았죠. 이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상수가 0.80이죠. 0.80.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으니까 나누기 0.80을 옮기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항점이 이렇게 되겠죠? 네. 따라서 V는 1000 곱하기 0.80. 그러니까 0.8이니까 1000에 0.8이니까 800이 되겠죠? 네, 800m가 되겠다. 이런 소리죠? 네. 답은 3번이니까 800m. 문제가 간단한데 계속 같은 문제 유형이 나오죠. 86번. 86번도 똑같아요. 액화 염소가스가 총 1375kg이 있대요. 그러니까 액화 염소가 지금 액화 염소가 뭐예요? 한약재 가리는 거죠. 흑염소 이렇게 액기스로 봐놓은 거예요. 액체로 까맣게 염소고 하듯이 그거 아니고 염소가스를 액화시킨 거죠. 이게 총 1375kg이 있대요. 이것을 충전하려면 용기가 몇 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용기 크기가 50리터짜리예요. 용기 50리터에다 다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니죠. 용기 50리터에 몇 킬로그램이 충전이 되는지 가능한지 계산해봐야죠. 네. 계산할 때 어때요? 용기 체적 나누기 상수 해야겠죠. 상수는 0.80이다. 계산기 뜯으면 50 나누기 0.80 하면 62.5가 나와요. 계산기 뜯으면 그대로. 62.5kg이 용기 50리터짜리 한 개당 충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충전해야 될 양이 총 1375kg이니까 1375kg 나누기 얼마? 용기 하나당 62.5kg. 그런데 총 개수가 필요한 개수가 나오겠죠? 계산기를 정확하게 하면은 22개. 이렇게 나옵니다. 용기 개수가. 22개가 있으면 용기 하나당 62.5kg은 뭐예요? 용기 한 개죠. 네. 용기 한 개당 충전하는 것이 이만큼 되고요. 총 1371kg 충전해야 되니까 62.5kg씩 나누면 22개가 가스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스통이 몇 개가 필요하느냐 계산하는 거죠. 용기가 가스통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실에서 볼 때는 가스통 이제 법적으로는 가스통이라고 안 해요. 용기라고 그래. 가스 용기라고 그래. 가스통 안 그래요. 가스통 안 그럽니다. 알았죠? 네. 87번. 액화 소유가스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을 산정할 때 저장 능력은 몇 도시에서 액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이제 액화 소유가스 LPG에서 이게 기준인데요. LPG 저장 탱크에 지금 액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저장 능력, 액화의 저장 능력을 산정할 때 몇 도시 기준이라고요? 몇 도시 기준? 40도시의 기준이 알겠죠? 몇 도시 기준? 40도시의 액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 알겠죠? 몇 도시 기준이라고요? 40도시. 40도시가 이제 가스에서 온도들이 자꾸 나오는데 0도짜리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기 같은 저장 탱크 온도를 몇 도 이하로? 40도 이하로 유지한다. 표면 온도. 이게 40도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온도가 비교적 0도시하고 40도시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이해되셨죠?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숫자들입니다. 좀 법에서 이것저것 숫자를 안 쓰고. 자, 88번 문제. 20kg의 LPG 용기가 내역격이 몇 리터인가? 상수는 2.35이다. 근데 뭐 상수가 나왔다. 참고로 뭔 상수가 나왔다. 상수. 보통이 상수는 이 말이 아니고 상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충전량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식을 이걸 떠올린 거죠. 충전량 W는 용적, 용기 크기 나누기 충전 상수 C다. 무조건 이 식을 떠올리는 거죠. 여기에서 푸는 거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하는 거예요. 숫자 나와 있는 거. W 뭐예요? 20kg 충전했다. 근데 여기서 용적을 모른대요. V를 모른대. 상수는 나와 있네요. 얼마예요? 2.35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 2.35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옮기면 뭐예요?
이항균 곱하기잖아요. 예. 반대편 넘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은 얼마예요? 20kg 곱하기 얼마? 2.35. 계산기 공항기 요 암산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얼마냐? 하면은 47리터. 47리터짜리 용기가 된다. 용기 크기가 47리터라는 거예요. 자, 89번. 지금 계속 충전 상수, 충전량, 용기 크기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문제행위 이렇죠. 89번. 89번은 이제 저장 능력 몇 킬로그램인가 물어봤어요. 몇 킬로그램인가 능력 W는 용기로 나와 있죠, 이게. 프로판 용기. 용기는 뭐예요? 식이. V 나누기 C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용적이죠. 문제에서 94리터 나와 있죠. 94리터 나와 있죠. 상수는 얼마예요? 2.35. 계산기 넣으면 94리터 나누기 상수 2.35 하면은 계산기 넣으면 40이 나와요. 40kg을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소리죠. 이 가스 용기가 94리터짜리에 얼마? 40kg의 LPG를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90번 문제. 이제 다시 용기 체적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 있는. 프로판 용기에 50kg 가스가 충전되어 있다. 이때 X상의 LP 가스는 몇 리터의 체적을 갖는다. 단 프로판의 액비 용량은 0.5kg/L. 이건 조금 다른 문제네요. 자, 이렇게 가스 용기가 있는데 요만큼 충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충전이 되어 있죠. 이 충전되어 있는 LPG 프로판 용기에 들어있는 이 충전된 LPG가 얼마다? 50kg이 충전되어 있대요. 50kg. 근데 이 충전되어 있는 이 가스의 부피가 얼마냐? 자, 킬로그램을 리터로 부피로 바꾼다. 자, 킬로그램을 부피로 바꾼다. 자, 요 무게가 원래 질량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만 지구상에서도 숫자가 똑같다고 그랬죠? 중력가스도 F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거 똑같은 거죠. 자, 무게를 부피로 바꿀 때는 곱하기 뭐예요? 비체적. 곱하기 비체적. 비체적 값이 없으면 뭐예요? 뒤집어. 곱하기 대신 나누기. 뭘 하면 돼요? 비중량 하면 돼요. 비체적은 뒤집고 곱하기도 뒤집고. 곱하기 뒤집으면은 곱하기 뒤집으면 뭐예요? 곱하기 뒤집으면은 기하곱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글자를 확 뒤집어서 이게 아니고 곱하기 반대말이죠. 반대가 뭐예요? 나누기. 비체적 반대말이 뭐예요? 비중량. 비체적 단위를 뒤집으면은 비중량 되죠. 비체적은 뭐죠? 200m 또는 리터 per 킬로그램. 뒤집으면 뭐예요? 킬로그램 per 리터. 이렇게 되죠. 비중량의 단위가 되죠. 서로 뒤집은 것은 두 번 뒤집으면 똑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있는데 두 번 뒤집으면 다시 원위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비체적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비중량이 나올 때는 나누기 비중량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얼마예요? 50kg인데 나누기 비중량이 0.5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누기 비중량 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50 나누기 0.5는 100이 되겠죠. 100리터가 된다. 100리터의 체적에 해당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용기 체적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충전되어 있는 이 부피, 충전되어 있는 이 공간에 이 부피가 얼마냐. 충전되어 있는 공간은 50kg이 충전되어 있다. 이런 소리죠. 90번 같은 문제는 유형이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자, 91번 문제. 내용표기 47리터인 LP가스 용기가 최대 충전량이 몇 킬로그램인가? 계속 같은 문제 나오는데 정수는 2.35입니다. 예, 그러면은 91번 문제는 뭐예요? V 나누기 C 해보면은 몇 리터? 47리터. 나누기 얼마다? 상수가 2.35다. 이렇게 돼 있죠? 계산기 누르면은 통합률 계산기로 하니까 그대로 답하면 되죠? 20kg 정확하니 20kg의 LP 가스가 충전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